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한 미국 군인이 무대에 올라 뜻밖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무대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그가 부른 단 한 곡의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노래가 가져온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노아 김입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입양 서류상으로는 제가 5살 때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흐릿한 그림자처럼 희미할 뿐이에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보스턴 교회의 평화로운 동네에서 키워주셨죠.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언제나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저는 미국 해군 군악대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제 삶의 중심이지만 무언가 빈 곳이 있다는 느낌은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2주 전 웨슬리 대령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노아, 좋은 소식이 있네. 우리 군악대가 한국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한미 해군 합동 연주회에 참가하게 됐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특별한 공연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여기에 자네가 주요 보컬로 선발됐네. 웨슬리 대령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내일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양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긴장되니? 양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렸을 적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누군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아리랑. 그 가락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작게 흥얼거려 봤지만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죠. 제 방 구석에 있던 입양 서류 봉투를 꺼내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부모 불명이라는 차가운 글자들. 이것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어요. 저녁이 되어 내일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위해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될까요? 제 짐 가방 맨 아래에는 오래된 CD 하나가 있었어요. 양어머니가 언젠가 저에게 준 한국 민요가 들어있는 CD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죠. 그 음악이 제 안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깨울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웨슬리 대령의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7시에 공항에서 만나자. 한국 방문 준비는 다 됐나? 네, 대령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별들이 보일까요? 그곳에 가면 제 마음속 빈 공간이 채워질까요? 깊은 숨을 내쉬며 CD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첫 번째 트랙, 아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선율이 방 안을 채우자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품,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노래.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는 처음으로 고향의 땅을 밟게 됩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 공기도 소리도 심지어 냄새까지도 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뿌리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근처 숙소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웨슬리 대령이 모두를 소집했습니다. 내일부터 리허설이 시작돼. 그리고 이번 행사는 특별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양국의 우정을 기리는 자리니까.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전쟁기념관 팸플릿을 살펴봤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미동맹의 역사. 저녁 식사 후 웨슬리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노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대령을 따라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가 한국은?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웨슬리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특별한 곡을 하나 추가하고 싶네. 어떤 곡인가요? 아리랑. 대령이 말했어요. 내가 불렀으면 해.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리랑. 제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그 노래. 저요? 하지만 전 한국어도 모르고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웨슬리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야. 한국과 미국의 역사 속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 곡이지. 한국 전쟁 당시 많은 미군들도 이 노래를 들었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어. 제 표정을 살피며 대령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내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의 메시지가 될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과연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내일까지 생각해보게. 웨슬리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혼자만 어둠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리랑을 검색했어요. 수많은 버전이 있었지만 특히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한복을 입은 노인이 부르는 아리랑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희망. 어쩌면 제 기억 속 아리랑도 이런 감정으로 가득했을까요? 잠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제 과거가 있을까요? 제 뿌리를 찾을 단서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 잠시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들, 참전국 명단, 그리고 미군들의 기록.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전쟁 속의 노래들이란 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리랑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민족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웨슬리 대령의 말이 이해됐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역사와 감정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리허설장으로 돌아와 웨슬리 대령을 찾았어요. 대령님, 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작은 아파트. 김영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처럼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2개의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전쟁 중 전사한 남편, 다른 한쪽에는 2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잘 계시죠? 우리 준호도 잘 지내고 있겠죠? 영순 할머니는 평생 2번의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고 세월이 흘러 유일한 아들마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냈죠.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5살 아들, 즉 영순 할머니의 손자는 너무 어렸어요. 당시 상황 때문에 손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미 해군 군악대 합동 연주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영순 할머니의 귀에 한 문장이 꽂혔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을 위한.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전쟁기념관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영순 할머니는 15년 전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단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건 당신과 전우들을 위한 자리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비 내리는 날이면 더욱 아픈 무릎이었지만 연주회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다음 주에 전쟁기념관에서 연주회가 열린다더라. 나 가보려고. 영순아, 너 다리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이건 우리 남편을 위한 자리야. 가야겠어. 통화를 마친 후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결혼 당시 입었던 한복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이걸 입고 가야겠다. 한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날 밤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전쟁 전 남편과 함께 들었던 아리랑의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조용히 흥얼거리며 청춘 시절을 떠올렸어요. 영순 할머니는 이 노래가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시장 거리에서 흘러나왔던 그 노래. 결혼식 날 남편이 귓가에서 조용히 불러줬던 그 선율.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그 노래.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손자에게 전해주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리랑에 담긴 가족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사람이 바로 자신의 손자 27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그 아이라는 사실을. 연주회 당일 수십 년 만에 다시 전쟁기념관을 찾았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노래를 듣고 있겠죠? 조용히 속삭였어요. 공연장으로 향하는 영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연주회를 그저 남편과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자리로만 생각하며 공연이 끝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연주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리랑을 연습했어요. 발음 코치가 한국어 가사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노아, 한 번 더 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코치가 천천히 발음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따라했지만 제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웨슬리 대령은 제 연습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하지만 뭔가 빠져 있어. 무엇이 빠졌나요? 물었습니다. 감정이야.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느껴야 해. 그날 오후 잠시 휴식을 위해 서울 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숙소를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거리의 소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표정까지. 작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었어요. 가야금과 대금의 선율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길을 멈추고 그들의 연주를 감상했어요.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곡이 바로 아리랑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 곡 더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주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무슨 곡을 원하세요? 아리랑을 다시 연주해 주시면 제가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금 연주자가 먼저 선율을 시작했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에는 어색한 발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음악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연습실에서와는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슴을 채웠어요.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작은 인파가 형성되었어요.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 몇몇이 같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와 어우러지면서 광장은 하나의 합창소가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어르신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국인이 부른 아리랑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소. 당신은 마치 이 노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노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한과 희망을 담은 노래요. 당신의 목소리에서 그 한이 느껴졌소. 그때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웨슬리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노아, 이걸 봐. 웨슬리 대령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거리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계 미국 해군 서울 거리에서 감동의 아리랑이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해, 노아. 내가 아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연습실에서 아리랑을 다시 불렀을 때 모두가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 마포구의 한미가족찾기 센터. 박정우 이사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전쟁고아와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를 도와온 베테랑이었어요. 이사님, 이거 보세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거리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영상이 재생 중이었어요. 이 군인은 노아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해군 군악대원이래요. 다음 주 전쟁기념관 연주회에 참가한대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정우 이사의 눈이 빛났어요. 노아 김. 27년 전 입양된 김준호의 영어 이름이 노아였지. 서류 캐비닛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5살 아이 김준호의 기록이었어요. 생년월일, 입양 시기, 나이. 모두 일치해.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파일도 열었어요. 김영순 할머니가 손자를 찾기 위해 15년 전 센터에 방문했을 때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희망을 주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노아 김을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숙소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노아 김 씨 맞으신가요? 저는 한미가족찾기 센터의 박정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박정우 이사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노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노아 씨의 한국 가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 5살 때 입양됐습니다. 한국 가족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혹시 입양 전 이름이 김준호였나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박정우 이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희 센터에서 노아 씨의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어린아이. 사진 속 아이의 목에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나무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부모님인가요? 네. 그리고 노아 씨의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김영순 할머니라고 지금도 서울에 살고 계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뿌리, 제 가족이 여기 있다니.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김영순 할머니도 다음 주 전쟁기념관 연주회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아리랑을 부를 때, 네, 할머니도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연주회 전에 할머니를 만나는 건 어떨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연주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을 할머니가 보셨으면 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아리랑을 부르는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와 할머니를 이어줄 달이었으니까요. 박정우 이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 제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웨슬리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대답했습니다. 웨슬리 대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어요.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연주회에 오신대요. 웨슬리 대령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한미 가족 찾기 센터의 박정우 이사에 대해 그리고 제 부모님과 할머니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노래를 왜 불러야 하는지 알겠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노아. 한국인의 혼이 담긴 노래지. 그리고 이제 그 노래는 내 할머니와 너를 이어줄 다리가 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주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 내 모든 감정을 이 노래에 담아내야 해. 대령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한국인의 얼굴, 그러나 미국인의 정체성. 평생 느껴온 이 이중성이 이제야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어요. 모든 곡이 완벽했지만 아리랑을 연습할 때는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노래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 다시 한번 해보자. 웨슬리 대령이 말했어요. 악단이 다시 전주를 시작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사진 속에서 본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할머니의 모습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닌 깊은 감정 때문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해, 노아. 웨슬리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 리허설이 끝난 후 전쟁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실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흑백 사진들 속에는 전쟁의 참상과 함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 외할아버지도 이 전쟁에 참전하셨을까? 할머니는 그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전시장 한쪽 벽에는 참전국 명단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묘하게 제 상황과 겹쳐 보였어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온 저처럼. 공연 전날 밤 다시 한번 박정우 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공연 끝나고 할머니를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긴장되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특별한 공연이 있다고만 알려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잠들기 전 제가 간직해온 유일한 한국 물건을 꺼냈어요. 작은 나무 목걸이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이것이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했어요. 내일 할머니를 만나면 이 목걸이가 제가 정말 그분의 손자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연주의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쟁기념관 대강당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7년 전 제가 태어난 이 도시를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긴장돼? 옆자리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도착한 전쟁기념관은 관객들로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저는 악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심호흡을 연습했어요. 웨슬리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공연장에 참전 용사들이 많이 오셨어. 그리고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우 이사가 연락했어. 내 할머니도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세 번째 줄 중앙에 한복을 입으신 분이야. 웨슬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양국 국가 연주로 무대가 열렸어요. 미국과 한국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무대 뒤에서 지켜보며 저는 이 자리의 무게를 느꼈어요. 첫 몇 곡은 한미 해군 군악대의 합동 연주였습니다. 전통적인 군악대 레퍼토리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곡들이 이어졌어요.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웨슬리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해군 군악대의 노아 김병장이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대로 나가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대령이 알려준 자리를 힐끗 보았어요. 파란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었어요.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김입니다. 오늘 아리랑을 부르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5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제 뿌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노래했어요. 고향을 떠난 슬픔, 가족을 잃은 아픔, 그리고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제 정체성을 깨우는 희망. 모든 것이 목소리에 녹아들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끝까지 노래를 마쳤어요.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참전 용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웨슬리 대령도 무대로 올라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완벽했어, 노아.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박정우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석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아직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질문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혹시 준호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꺼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아야, 우리 손자 맞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 순간 모든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27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재회 이후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와 할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공연장 한쪽에 마련된 조용한 방에서 저와 할머니는 박정우 이사의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27년의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너를 잘 돌볼 수 없었단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할머니. 저도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날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아리랑으로 이어진 27년 만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제가 아리랑을 부르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노아 씨, 어제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리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사의 제안으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추가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우정 콘서트였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요. 공연 당일 광화문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찼어요. 무대 앞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입양인 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웨슬리 대령이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 노아 김은 특별한 협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머니와 함께요. 할머니와 제가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영어로, 할머니는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저희는 영혼의 아리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저와 할머니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아리랑 멜로디에 현대적인 하모니가 더해진 편곡이었어요. 할머니의 한국어 가창과 제 영어 가창이 어우러져 새로운 아리랑이 탄생했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CNN은 아리랑 단순한 민요가 아닌 세계적 유산이라는 특집을 내보냈고 미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영혼을 담은 노래지만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입양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급증했습니다. 박정우 이사의 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제가 묵는 호텔에 마지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야, 이건 내 아버지의 유품이야.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해군 배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해군이셨나요? 그래, 내 아버지도 해군이었단다.
너와 같은 음악을 사랑했지.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할머니. 약속해요. 기다릴게, 우리 손자. 비행기에 오르기 전 웨슬리 대령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노아, 한미 군악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내가 그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아리랑을 조용히 흥얼거렸어요. 이제 이 노래는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두 나라, 두 문화, 그리고 한 가족. 음악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 위에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